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 금융당국의 친가상자산 움직임이 빨라지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솔라나를 비롯해서 XRP 등 다양한 알트코인 ETF가 연내 승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솔라나 현물 ETF 심사 요청서를 검토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21 쉐어즈와 비트와이즈, 바네크, 카나리 캐피털, 프랭클린 템플턴도 이 솔라나 현물 ETF 출시 경쟁에 또 참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에 게리 겐슬러 전 위원장 체제의 SEC 같은 경우에는 이 솔라나 현물 ETF 신청을 철회하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SEC가 솔라나 현물 ETF 검토에 들어간 것은 이 리더십 변화의 직접적인 결과로 또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가 이 X를 통해서 SEC가 증권으로 간주한 가상자산 현물 ETF 신청을 처음으로 공식 검토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라고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솔라나 현물 ETF의 최종 심사 기한은 오는 10월 초중순이고요. 이 블룸버그에 따르면 연내 승인 확률은 70% 이상으로 또 관측된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장 많은 자산운용사가 ETF 승인을 신청한 XRP 같은 경우에도 연내 ETF 승인이 유력한 자산으로 꼽히고 있고요. 블룸버그가 XRP 현물 ETF 승인 확률을 솔라나와 비슷한 한 65% 정도로 관측을 했습니다. 다만 XRP는 자산 발행사인 리플랩스와 SEC 간 이 법정 공방이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재판 경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현물 ETF가 승인이 되느냐.'라는 여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솔라나도 그렇고 XRP도 그렇고 이제 현물 ETF가 승인이 되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기관 투자자 큰손들이 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좀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바네크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가 올해 말까지 $520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봤고요. XRP 같은 경우에는 분석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법정 공방 여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5에서 $15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솔라나가 $188인데 지금보다 한 두 배가 아니죠. 3배 가까운 수치를 좀 유지할 거로 보이고요. $188니까 200이라고 본다면 거의 3배 조금 안 되게 네. 룸이 좀 열려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 같고요. XRP 같은 경우엔 지금 $2니까 한 2배 조금 넘게 혹은 $15라고 하면 7 배네요. 네. 거기까지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책이 추가적인 상승 룸은 열려 있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책임자 지명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앤드리스 호로위츠 가상자산 부분에 있어서 정책 책임자 브라이언 콘텐츠를 차기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한다라는 보도가 좀 나오게 됐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기준 블룸버그 통신 기사고요. 백악관이 의회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서 확인해 봤을 때 콘텐츠 책임자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첫 트럼프 행정부에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공화당 위원을 지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업계에서 바라보는 콘텐츠 책임자가 만약에 위원장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친가상자산 정책이 더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SEC가 아니라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가상자산 산업의 주요 규제 기관으로 좀 자리매김 옮겨질 수 있다라는 시각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콘텐츠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CFTC 재직 당시에 디지털 자산 파생 상품 그리고 가상 자산 상품의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 통합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바가 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이더리움의 법적 지위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이미 그 전에도 비판한 바가 있어서 만약에 이제 위원장으로 이제 지명이 된다면 친가상 자산 정책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SEC가 이더리움 선물 ETF를 승인하게 되면서 이더리움이 비증권 자산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SEC가 이더의 규제 처우에 의문이 있었다면 ETF를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글로벌 법무법인인 존스데이의 조나단 굴드 파트너를 통화감독청 청장으로 그리고 연방예금보험공사를 사임했던 조나단 맥커넌을 소비자금융보호국 상임국장으로 각각 지명하겠다라는 보도도 추가적으로 이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콘텐츠 책임자가 몸을 담고 있는 이 앤드리슨 호로위치는 가상자산업계 최대 이 벤처 캐피털 중 하나고요. 솔라나, 아발란체, 앱토스, 오픈시, 코인베이스 등 수백 개의 가상자산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A16Z가 이제 앤디슨 호로위치인데 지난해 11월에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상자산 규제가 재편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실험의 유연성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또 제가 준비한 소식은 금융위에서 단계적 허용 로드맵을 발표했다라는 소식을 또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그간 제안됐던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로드맵을 13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목요일쯤 발표를 했는데요. 2017년 가상자산 투기 과열로 금지됐던 법안에 이 법인의 시장 참여가 8년 만에 또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세 단계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올해 상반기에는 법 집행기관과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거래소의 현금화 목적 매도 거래가 허용됩니다. 검찰, 국세청, 관세청 등 법 집행기관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계좌 발급이 시작이 됐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들 기관의 실명 계좌는 202개 정도로 확대가 됐습니다. 지정 기부금 단체와 대학교 등 비영리법인은 2분기부터 실명 계좌 발급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보다 적극적인 시장 참여가 허용되는데요. 이 자본시장법상 전문 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회사와 이 전문 투자자 등록법인 대상으로 투자 재무 목적의 매매 거래가 시범적으로 허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들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 상품 잔고 100억 이상을 보유한 곳들이라고 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일단은 법인의 시장 참여가 8년 만에 재개됐다라는 게 유의미한 거고요. 법 집행 기관은 즉시 비영리법인 2분기 분기부터 실명 계좌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더불어서 이제 큰 골자를 추가적으로 좀 보면은 가상자산법 시행, 해외 사례를 좀 감안을 해서 리스크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철두철미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일반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제도 정비를 좀 끝내고 나서 검토를 좀 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사는 반대로 토큰 증권 육성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 로드맵의 원활한 이행을 좀 위해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dak사 이런 관계기관과 함께 TF팀을 구성할 예정이고요. 법인 유형별로 가이드라인도 같이 좀 마련을 해서 실제적으로 법 집행이 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